네, 여러분의 눈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자, 그럼 오늘은 김준성 대표와 함께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우리 시장의 또 변화, 또 투자 환경의 변화들 어떻게 우리가 대응하는 게 좋을지 그 말씀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성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연히 주말 속보로 보셨죠? 네. 그 바이든 나. 야, 근데 미국이 그만할래. 진짜 대박은 대박이에요. 생각해 보면 네. 지금 시작한 게 불과 한 2주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7월 5일인가? 그 TV 토론회. 그거 보셨어요? 네네네네. 그게 불과 2주 전입니다. 그런가요? 2주하고 하루 이틀 전인데. 2주 좀 더 된 것 같긴 한데. 그때 진짜 바이든 진짜 남일 같지 않더라고요. 그 횡설 수술하고 졸고 그리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바이든에 대한 신뢰 뚝 떨어지고 사실 그때만 해도 트럼프가 좀 못되긴 했거든요. 그래도 그 바이든이 그 헬스케어인가 얘기할 때 진짜 횡설수설할 때 그거 보셨어요? 받자마자 봤죠, 지금 난 바이든이 마지막에 한 얘기 못 알아들었다. 그런데 바이든 자기도 모를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얄밉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만 해도 바이든이 너무 약해 보이니까 트럼프가 좀 찬스가 많겠지.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쳐다보고 트럼프가 그야말로 대통령이 되는 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일주 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일주 전인가요? 일주 좀 넘었나요? 네. 그 총격 사건은 진짜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랬죠. 요렇게 있다가 트럼프가 약간 이렇게 좀 고개를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뭐 이렇게 확인하려고. 요렇게 돌리는데 여기로 지나갔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어느 나라든 그 뭐라 그러나요? 국뽕 같은 건 있잖아요. 미국도 있다고 전 생각해요. 그런데 어쨌든 할아버지 2명 중에 한 명이 지금 대통령 될 할아버지 2명 중에 한 명인데 총을 맞자마자 일어나서 손을 들면서 파이트 막 이러고 그 뒤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사람들은 USA 소리 지르고 와, 그 분위기는 저는 그거 보고 야, 끝났다 그랬어요. 사실은 끝났다. 저 정도 되면 어느 나라든 국뽕은 있거든요. 미국 국민들이 투표하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이후에 시장도 완전히 트럼프 관련된 트레이드로 쭉 하다가 사실 저는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 좀 반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주 중요한 반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어저께 나스닥 100이 한 1.5%, 그다음에 M7이 2.5%나 올랐거든요. M7만 보면 2.5%, 그리고 테슬라하고 엔비디아 뭐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 둘 다 한 5% 올랐어요. 근데 M7이 2.5% 오른 건 진짜 많이 오른 거고 뭔가 그동안 줄줄 내려가던 게 뭔가 반전을 했는데 그 반전은 뭐니 해도 바이든이죠. 저는 바이든도 대단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자기가 현재 대통령이고 또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다음 대선의 후보로 됐고 뭐 자기가 TV 토론 좀 못했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엔 멀쩡하고 그런데 지금 TV 토론 후에 2주 반 만에 그냥 자기 그 개인적인 그런 걸 다 버리고 넘겨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바이든도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선택이 뭐 빠르게 선택도 했고 또 개인적인 그런 욕심보다도 그런 거를 좀 뒤로 하고 또 빨리 결정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또 그 이후에 민주당도 해리스 쪽으로 굉장히 압축이 되는 급속하게 쏠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바마하고 펠로시는 조금 뭐 좀 말 안 하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주 급격하게 몰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가 말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돼. 민주당이 최소한 대통령은 못 내더라도 견제는 할 수 있어. 견제는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 당연히 그렇겠죠. 대오를 이렇게 갖추면. 절반이 뭐 민주당 지지자인데 뭐. 근데 저번에는 사실 바이든이 계속 있을 때는 좀 뭔가 불안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좀 결집을 하니까 아직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뭐 거의 2배 정도 된다고 뭐 여론조사 나오니까 트럼프가 뭐 된다고 일단 뭐 지금 시장은 그렇게 보니까 된다고 보더라도 어저께 반전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약간의 뭐
경고라고 그럴까? 아니면 쉬어간다고 그럴까? 뭔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야 하는 거를 시장에서 한번 보여줬고, 물론 네. 내일도 보고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난 2주 반의 흐름을 한번 꺾어주는 의미 있는 반전이 어젯밤에 있었다. 그거는 사실 바이든이 만들어줬고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거는, 그래서 친환경주들이 지금 이제 트럼프와는 어쨌든 좀 거리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쪽이 좀 많이 힘들게 될까? 아니면 뭐 전통 산업들이 좀 이렇게 약진을 하게 될까? 뭐 이런 기대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또 중국에 대해서 강력하게 뭘 해나가면 우리는 또 어떤 영향을 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아마 보통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트럼프 정책이 바이든하고 대비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느냐는 거를 좀 기본으로 좀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그 수출 기업을 위해서 달러를 약세를 시키겠다.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달러 약세를. 달러 말로는 달러를 약세화시켜서 수출 기업을 도와주겠다. 두 번째는 관세를 올려서 미국의 내수 기업을 도와주겠다. 그리고 또 이번에 관련돼서 그리고 불공정한 거를 내가 요번에 바로 잡겠다. 중국이 불공정하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관세를 60%에서 100%를 때리겠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결국은 관세를 높이고 불공정을 정리를 하고 뭐 불공정하게 들어가는 반도체를 막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수 기업을 보호하겠다. 이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감세를 하고 재정 정책을 늘려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 이게 세 가지인데 언뜻 들어보면 멋지죠. 정치가가 할 수 있는 말로는 수출 기업을 도와주고 내수 기업을 도와주고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겠다고 하니까 슬로건 자체는 그야말로 잘 만드는 대박인데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 세 가지 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아무래도 달러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달러 실질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는 거의 같이 움직여 왔거든요. 그렇다면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그럼 벌써 첫 번째 정책하고 전체적으로 앞뒤가 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좋은 얘기만 하다 보니까 세상에 좋은 것만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충돌되는 게 많군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충돌이 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외환에 관련 게 충돌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도체에 관련돼서 아까 두 번째 정책에 관련된 것처럼 야 뭐 너네들 뭐 어쨌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공짜로 뭐 하는 건 안 돼. 다 돈을 내고 해야지. 뭐 예를 들면 이건 좀 심한 얘기지만 대만도 우리가 지켜주면 방위비 내야지. 그리고 뭐 중국에다 수출하는 애들은 잘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는 반도체에 대해서 내가 보조금을 우리가 왜 줘야 돼? 뭐 IRA 그거 우리가 보조금을 뭐 미국 외 기업한테 왜 줘야 돼? 이렇게 해버리니까 실제로 결정타를 맞은 거는 사실은 IT죠. 반도체 IT 이쪽인데 결국 그거는 뭐 우리나라 주식에 결정타를 준 거죠.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뭐 큰 포션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반도체에는 그야말로 나쁜 뉴스고, 그리고 2차 전지에 관련돼서 뭐 IRA 법에 대해서 저렇게 딴지를 걸면 설사 트럼프가 안 된다 하더라도 IRA 법은 약간 사람들을 흔들어 놨잖아요. 정말 그렇네. 미국 기업만 도와주는 게 아니네. 한국 기업도 도와주고 대만도 도와주고 다 도와주네. 우리가 우리 돈으로 왜 도와줘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되냐? 그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안 도와줘도 쟤네들은 별 대책 없어 보이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 모든 이 정치적인 상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역전이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미국은 뭐 위로 아래로 잘 모르겠는데 미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조금
인생이 답답해진 거죠. 근데 그렇게 예를 들어 뭐 한 나라에서 만든 다른 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하는 어떤 법이 네. 다른 나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만한 법이 대통령 바뀌었다 갑자기 이렇게 뭐 취소 아니면 뭐 이렇게 축소 뭐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그 나라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도 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당연하고 그게 네. 세계 뭐 제 첫 번째 국가인 미국이 그러는 게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거죠. 보통은 잘 못하죠. 근데 트럼프는 하잖아요. 네, 우리가 몇 번 봤잖아요. 트럼프는 하거든요. 트럼프 예전에 중국에 25% 관세 다 때린다 그럴 때 네. 다 에이 설마 했잖아요. 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금 25% 아직까지 25%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두려운 이유는 네. 그 정책 자체가 뭐 충돌이 되고 이런 거보다도 네. 본인이 믿는 거를 해버리니까. 아, 그런데 그 본인이 믿는다는 게 꼭 시장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닐 수 있잖아요. 시장에 도움되는 거, 미국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거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트럼프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 막말로 하면 너무 그냥 하니까 좋게 얘기하면 추진력이 있는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야 진짜 그렇게 해도 돼? 기껏 얘기해 놓고서 이제 와서 딴소리하고 이게 국가와 국가 간의 문제인데 그렇지만 트럼프는 나는 그런 거 몰라. 나는 미국 사람만 위해서 일을 할 거야.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대통령 후보면 약속한 걸 안 지킬까봐 걱정인데 그 사람은 지킬까봐 걱정인 거고 지킬 것 같아서 걱정인 거군요. 그렇죠. 추진력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가능성을 높게 본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러면 IRA 같은 거 무효화 시킬 가능성도 꽤 있는 거고 그럼 상당히 이미 있죠. 예. 진출을 이미 시작을 했거나 아니면 그 단계에 있는 꽤 많은 특히나 이제 그건 뭐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 별로 없는 것 같고 큰 기업들이 주로 이제 많이 네. 가거나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럼 그 기업들은 뭐 갑자기 뭐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뭔가 골치가 아픈 거죠. 당장 SK가 굉장히 반도체 네. 관련돼서 걱정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IRA 쪽은 뭐 사실 그 2차 전지 우리 특히 국내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진짜 악재를 좀 맞은 것 같아요. 그건 좀 맞은 것 같고 그거보다 더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도체 쪽을 보면은 네. 반도체도 기본적으로 트럼프가 얘기하는 게 반도체 트레이드 하는 거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팔고 누가 만들어서 누구한테 파는 거는 사실 자유무역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특히 중국한테 반도체 줘서 중국이 반도체로 뭔가 뭐 AI든 HI든 뭔가 크게 성장하는 게 미국은 너무 싫은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그런 쪽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 금을 그어줘가지고 야 너넨 이렇게 하고 뭐 대만은 어떻게 하고 한국은 어떻게 하고 뭐 네덜란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금을 막 그어줘 버리면 너무나도 그 불확실성이 너무 큰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공급 라인이 많이 흔들려 가지고 네. 과연 기업들이 각 국가들이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투자를 하고 반도체는 또 투자하면 투자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여기에 정책적으로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뭐 불안하니까 미국이 미국 기업한테도 쌩 난리를 치는데 뭐 엔비디아나 이런 데한테도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전자나 TSMC한테는 강하게 얘기 안 할까요? 더 강하게 얘기하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어려운 점은 네. 이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된 거에 뭐 아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주식시장에 아주 밀접하게 보면은 네. 미국은 이 사태로 미국 주식시장이 좋아지고 나빠지느냐가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네. 반반이라고 치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나빠진 것 같아요. 분명히. 예. 전에 비하면 트럼프 그러니까 아무 일도 7월 달이 아무 일도 없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이 횡설수설도 안 했고 뭐 트럼프가 총을 맞지도 않았고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아직도 트럼프와 바이든이 박빙의 대선 레이스를 하고 있다 예. 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변한 건데 비포 애프터를 보면 미국은 뭐 비슷해 보이지만 이머징 국가 특히 반도체에 목매고 있는 또 IRA에 목매고 있는 우리나라한테는 주식시장에는 상당한 악재다. 아 그래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악재라는 거는 반드시 꼭 불확실성 때문만은 아니고 그냥 트럼프라는 그 변수가 더 커졌기 때문에. 예, 저는 전체적으로는 한국 주식이 그렇게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고 사실 오른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상대적인 밸류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슈가 그동안 있어 왔잖아요. 네. 주주 환원도 약하고 그다음에 어쨌거나 해외로 자금이 많이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네. 그래서 악재가 있었는데 그래서 결국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두 개만 달랑 비교하면은 미국 주식이 올라가면 한국 주식이 한 반밖에 못 따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간 만큼 다 내려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을 더 선호하고 또 그래서 또 자금이 나가서 한국 주식도 나빠지고 이렇게 순환 과정도 있긴 했지만 네. 그런데 그 과정에 그 주주 환원 문제 그다음에 해외 자금 유출 문제에다가 또 한 가지 이 반도체 트레이드를 제한하는 거 이거는 하나의 더 악재다. 그래서 네. 상대적으로 볼 때 미국이 잘 되면 우리가 잘 될 가능성은 있지만 미국이 안 되면 우리는 상당히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 밸류로 보면은 상당히 악재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우리 투자자들은 이 상황에서 이미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변수는 아닌 거고 벌어진 거잖아요. 이건 이 상황에서 뭔가 조금 더 선명해질 때까지 좀 이렇게 몸을 바짝 낮추고 이게 기다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럴 때가 또 뭐 이런저런 전략을 잘 추구하면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또 뭐 격변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어찌 알 수는 없는데 네. 그냥 모든 세상 일이 참 묘하게 돌아가는 게 네. 그 트럼프 바이든 그 TV 토론 나기 바로 전날인가? 전날 CPI가 나왔잖아요. 아 그랬나요? 네. 그 CPI가 굉장히 마켓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나와가지고 네. 미국 이자율이 뚝 떨어지면서 앞으로 이자율은 이제 당분간 좀 내려가겠지 하고 좋아하는 그 시점에 네. 아직 그 TV 토론하기 직전인데 네. 그런데 갑자기 야 그런데 이게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게 이제까지 빅세븐만 좋다가 이제 뭔가 순환매 로테이션이 일어나서 스몰캡한테 좋은 거 아니야? 그런 날이 하루 있었어요. 기억해 보시면 러셀 2000 그래서 좀 확 오르고 그 이후에 러셀이 가고 예. 빅테크가 내려가고 그게 바로 트럼프 바로 하루 정도 차이예요. 24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이 진짜 묘하게 벌어지는 건데 네. 그래서 빅테크가 이게 조금 이자율이 내려가면 이게 그동안 어려웠던 스몰캡들이 좀 좋아지면서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도 너무 무식한데 빅테크 좀 정리 좀 해볼까 이런 분위기하고 네. 또 빅테크가 주로 반도체 IT에 밀접하게 돼 있는데 네. 거기에다가 뭔가 제안을 하니까 엮여가면서 좀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어저께 처음으로 제 생각에는 반전에 한번 반전이 있었는데 네. 앞으로 반전이 돼서 올라갈런지 다시 쳐질런지는 뭐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보통은 네. 뭔가 이렇게 막 변할 때 있잖아요. 예. 내가 IT가 불안해. 야, 불안하니까 IT를 팔고 갈아타야지. 이렇게 하는 거 뭐 그 방법이 맞을 수도 있어요. 확실하게 로테이션이 된다면. 그렇지만 대개의 경우는 네. 내가 IT가 불안하면 그냥 그 숫자를 줄여야지.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누가 했더라고요. 개울을 건널 때 마차가 네. 막 이렇게 흐름이 생기면 말을 거기서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말수를 줄여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IT가 그렇게 불안하면 IT의 비중을 좀 줄이면 되는 것이지 거기서 굉장히 과감하게 말을 갖다가 바꿔 끼우는 게 틀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어닝 시즌이 시작했잖아요. 네. 이게 뭐 이제 불과 24시간 안 돼서 이제 뭐 구글도 나오고 뭐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연 스몰캡이 요번에 좋은 어닝을 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면 스몰캡이 좋아진 이유는 사실은 야 이자율이 낮아졌으니까 막연히 좋을 거야. 네, 이자 비용 예. 낮아지고 좀 버틸 수 있겠다. 그다음에 뭐, 공화당이 되면은 예. 좀 좋을 거야. 옛날에도 공화당 되면 스몰캡들 많이 도와줬거든. 아. 그런 아주 그냥
동물적인 감각이 있는 것이지. 네. 지금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그래도 빅테크에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예, 예.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구태여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아직도 전 빅테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미국 시장하고 이머징 마켓을 보면 예. 그것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복잡해지면 미국은 본전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 국가들은 아무래도 손해를 좀 보겠죠. 선거라는 게 아무래도 미국 중심, 미국 국민을 잘해주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네네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약해지니까 결국은 뭐 전체적인 흐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적 밸류를 보면 빅테크와 스몰캡도 지금 그동안 스몰캡이 한 2, 3주 동안 굉장히 좋았지만 네네네. 저는 그것도 반전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미국 주식과 이머징 마켓 주식 특히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국가의 주식하고 대비해도 좀 미국이 더 괜찮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네. 또 미국이. 네, 네. 혹시 그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일단 코인 쪽, 그다음에 네. 금 네. 이쪽 자산들이 엄청 또 갔잖아요, 가격이. 네. 요즘 금 한 돈에 뭐 40몇만 원 이런다면서요? 네, 금은 그 잘 모르겠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금이 안전자산이라는 그 근거는 하나도 없대요. 지난 한 50년, 100년을 보면 단 한 번도 예. 금이 안전자산인 경우는 없었는데 그런가요? 다만 금이 요즘 많이 그 가격이 올라간 거 중에 잊을 수 없는 게 예. 중국이 산 거거든요. 중국의 그 외환 보유고를 예. 달러로 갖고 있었는데 금으로 많이. 많이 바꿨죠. 결정타는 그 러시아예요. 예. 러시아 외환 보유고를 미국이 확 그냥 너희들 못 사고 막아버렸잖아요. 솔직히 미국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외환 보유고가 뭐예요? 급할 때 쓰려고 꼽쳐 놓은 건데 그거를 안 돼. 너 못 써. 이래 버리니까 러시아도 화들짝 놀랬지만 다른 나라들도 아 이거 뭐야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나 다른 국가들은 자기 외환 보유고를 달러에서 중국 위안화로 많이 바꿨어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국은 달러를 자기네 국가 위안화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외환 보유고인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고 또 마침 중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외환 보유고에 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2년 동안 금을 거의 상당한 금액을 샀기 때문에 네. 중국 때문에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따라 살래니까 계속 겁나는 게 저러다가 중국이 무슨 이유야 모르겠지만 아직도 계속 살 거는 같은데 이유야 모르겠지만 중국이 팔아버리면 안전자산이고 뭐고 없다는 거죠. 무조건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금을 사라 그러면 예. 계속 머리가 막 긁적거리는 게 괜히 요런 거 막차 타는 수가 있잖아요. 막차라는 거 있잖아요. 잘 가고 있는데 왜 내가 사면 팍 빠지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비트코인 쪽은 사실은 비트코인 뭐 우리 얘기 많이 하지만 그게 시가총액 자체가 한 3조 달러 뭐 근처 뭐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네. 사실 애플 주식 하나밖에 안 돼요. 그거 가상자산 다 합쳐봐야.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가상자산 움직이는 걸로 뭔가 금융시장에 힌트를 얻고자 하는 거는 상당히 좀 안 맞을 때가 많다. 뭐 트럼프가 가상자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니까 가상자산에 대해서 좀 사고는 있지만 네네. 뭐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무서워서 뭐. 그렇습니까? 예. 이 금이 뭐 여러 이유가 좀 뭐 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쭉 계속해서 상승하는 거는 중국의 집중적인 매입이 가장 큰 영향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외환 보유고 그뭐 통계 같은 거 보면 진짜 네네네. 말도 안 되게 늘었거든요. 그래서요. 네. 금도 아니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식,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약간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 다양하게 투자하기 맞는데 한국 주식을 다 팔고 다른 걸 가라는 게 아니라 네. 그렇다면 다양하게 뭐 해외 주식도 좀 사고 채권도 좀 사고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계속 주장하는 대로 모든 개인 투자가들도 다양한 투자를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뭔가 불안하면 그리고 뭔가 추세적으로 좀 안 좋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계속 고집할 게 아니라 첫 번째 방법은 파는 방법이 있죠. 네. 다 팔아버리고 숏을 가는 방법이 있죠. 뭐 그렇게까지 과격하게 할 거 아니라면 조금 분산해서 투자하고 어느 정도 또 자기가 주력으로 갖고 있는 한국 주식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면 또 한국으로 가고.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볼 때 여러 가지 여건상도 그렇고 한국 주식이 뭐 미국 주식보다 더 확실하게 앞서 가겠느냐. 최근에 사실 금년에도 10% 이상 지금 차이 나니까 네, 작년에도 뭐 20, 30% 차이 났고 이제는 한국에 때가 왔을 것이다. 이렇게 최근에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분들의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네. 제 생각은 정말 구조적인 문제가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요번에 바이든 트럼프 쌩 난리를 칠 때 분명히 더 나빠졌는데 뭔가 상황이 나빠지고 있는데 무조건 좋아진다고 믿는 게 맞나? 그렇다면은 조금 분산 투자해서 미국 쪽으로 가는 게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면 뭐 대책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네. 다양한 투자가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거는 저는 이제 요즘 제가 결정한 겁니다. 아직 이제 실행을 못 하고 있는데 30에서 50%는 넘지 않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결정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산 투자 하시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맥스 50%. 그럼 나머지는 뭐 하시게요? 나머지는 일단 미국 주식 네. 한 30% 정도. 네. 그 다음에 채권. 네, 채권. 예. 그리고 달러 내지는 외화. 예. 예. 그걸로 한 10%. 아, 너무 좋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에 그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하는 게 예. 단기간은 모르지만 예. 우리가 투자 진짜 오래 하거든요. 네네네. 투자 제가 보기에 한 50년 할 것 같아요. 예예. 투자를 장기적으로 보면 다양하게 투자하는 게 무조건 정답입니다. 예. 지금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조금 부연하면 채권을 살 때도 네. 한국 채권, 미국 채권을 좀 비교를 해봐가지고 뭐 아니 한국 채권은 제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보면 한국 채권이 뭐 매력이 없다기보다 조금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많이 오른 감은 그래요? 있지만 어쨌든 한국 채권하고 미국 채권을 이렇게 잘 하시고 아니 그 예를 들어서 한국 채권이 매력이 있으려면 이자가 일단 높든지 그죠? 채권을 그러니까 사가지고 네. 만기 때까지 보유하려는 생각도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채권 투자는 대개는 이자율이 내리는 거에 베팅하는 그러니까 거죠. 그래서 아주 높든지. 예, 그래 높으면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려 꽂을 뭐 이렇게 근데 생각하면. 많이 내려와 버렸죠 이미 3%면 지금 그러니까 3% 초반이거든요. 3년 별로 매력이 없는. 3년짜리 10년짜리. 예.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은 3% 정도 그 정도에서 항상 많이 걸려요. 그래서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지금 3%까지 이미 내려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3년짜리하고 10년짜리가 그냥 항상 붙어서 다니고 그러니까 조금 좀 몰려다니는 그러니까 뭐 우르르 다니는 좀 그런 장이고 미국은 아무래도 좀 인플레이션이나 뭔가 다양한 네. 이제 변수를 가지고 하니까 뭐 미국 채권도 여러 가지 뭐 공급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채권 투자를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꼭 한국 채권만 보지 마시고 네. 미국 채권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을 하실 때 그 사는 방법을 개인들이 사실 채권 투자를 알채권, 현물 채권을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뭐, 수수료도 완전 대박이에요. 왜냐면 채권이 거의 국내만 해도 100억 단위로 거래가 되거든요. 근데 개인이 100억을 살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파생 상품을 고려해 봐야죠. ETF나 선물. 그렇죠, 그렇죠. 뭐, 예. 그런 선물이나 ETF가 굉장히 이피션트 하니까 그런 거를 고려하게 되면 결국은 주식만 딱 벗어나면 실제로 다 파생 상품이에요. 원유를 현물로 살 수는 없잖아요. 뭐 물론 금은 현물로 살 수 있는데 네. 엄청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채권도 그렇고 그러니까 주식만 딱 벗어나면은 이제 파생 상품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시 똑같은 얘기 또 하지만
한국 주식만 하지 말고 해외 주식도 맞습니다. 하고 주식만 하지 네. 말고 채권 뭐 원자재도 하고 어떻게 FX 마진도 한번 좀 해볼까요? 뭐 못할 이유는 없죠. 근데 뭐 마진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선물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본 얘기예요. 이것도 현물만 하지 않고 그것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투자하시는 거를 다시 한번 권장드립니다. 뭐 이것저것 실패하면 막장에 가는 게 FX 마진이라고 그러는데 아직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마진 FX 마진은 FX 선물하고 똑같은데 아, 그래요? 그거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 선물해서 하면 되지 왜 거기 가서 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 결국은 이제 결론은 또 우리의 자산을 어떻게 잘 배분을 해서 그죠? 그럼요. 왜냐면 뭐가 1, 2년 하고 끝낼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네. 50년 합니다. 오래오래 할 것 같으면 예. 안전성 추구하면서 하여튼 좀 배분을 적당한 곳에 해놓고 어느 한쪽이 많이 커졌다고 하면 그걸 또 다른 쪽에 잘 네. 나눠놓는 이런 습관들을 가지시면 아마 크게 데미지 입지 않으시고 오랜 기간 건강한 투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김준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